자, 21페이지에 제2장의 부동산세법입니다.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중간에 표가 있죠. 활동별 구분이 있습니다. 취득활동, 보유활동, 처분활동에서 그 활동별 구분에 대한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취득, 보유, 처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칸에는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두 가지가 있죠.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두 가지는 취득, 보유, 처분 다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 빠진 게 농어촌 특별세 옆에다가 지방소비세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지방소비세.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게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세금이죠. 그죠? 그거는 부가가치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활동, 보유활동 두 가지에 해당이 되죠. 처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취득과는 관계가 없고 보유, 처분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지방소득세라는 그 칸에다가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두 가지를 같이 기재를 하십시오. 종합소득세.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그래서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인지세라는 게 있지, 인지세, 그죠? 인지세가 취득에도 나오고 처분에도 나오죠.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하고 처분하고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보유에는 인지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러면 자 배치를 보십시오. 책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으니까 자, 네 가지 내용입니다.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거, 그죠? 요게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하고 보유, 양도는 해당 안 되는 거, 그죠? 이게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이제 취득은 해당 안 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두 가지 해당되는 거, 이게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간혹 문제에서 이 종합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소득세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취득하고 양도하고 해당되는 거, 요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페이지 표 중에서 이제 중간에 한두 개 빠진 거 있죠, 그죠?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네 가지는 요거는 이제 일부러 요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따로 요거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이게 각 단계별로면 이제 22페이지 보시면은 취득 단계에서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설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또 이런 세금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양도 처분이죠, 그죠? 양도한 단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줄 설명이 쭉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그거는 참고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일부러 뭐 설명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편 내용은 이제 그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2편의 1장까지가 조세 총론에 포함됩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그 26페이지부터는 총론 내용 중에서 이제 지방세만 따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에 내용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6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표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27페이지에 지방세가 도에서는 도세하고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와 구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 뭐 취득세, 등록민허세, 재산세 그거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부터 이제 지방세법상의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뭐 거기 대부분 내용은 앞에 국세에서 용어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금 다른 게 28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6번에 표준세율이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라는 이 용어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국세에는 표준세율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뒤에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거 체크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십시오. 자, 30페이지 보시면은 16번에 신고납부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19번에 보통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는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한다 그랬죠. 또 보통징수는 부가과세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방세에 쓰는 용어고, 20번은 특별징수, 요거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참고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23번에 가산세 있죠. 그 다음에 24번에 가산금.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요거도 국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가산금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서 둘째 줄을 보십시오. 30페이지에 맨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은 30만 원 미만일 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게 다릅니다. 앞에 국세에서는 중가산금이 100만 원이 100만 원 그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국세하고 지방세 똑같습니다. 중가산금은 국세에서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제외한다. 그게 다르고 나머지 설명은 다 같은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지방세의 납부 의무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는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35페이지에 지방세의 가산세 요것도 앞에 국세에 나왔던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7페이지 보십시오. 자, 37페이지에 지방세의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용어가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세율은 현재 세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제한세율은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인데 이것도 뭐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세율하고 표준세율하고. 결론적으로 일정세율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정할 수 없다. 표준세율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그 표준세율에 해당되는 게 이제 취득세, 재산세 등등 이런 게 있고 일정세율에 해당되는 게 그게 종합부동산세 있죠. 그거는 삭제. 그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정세율, 표준세율 이거는 다 어디에? 지방세의 용어입니다. 국세에는 일정세율, 표준세율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표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일정세율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이 등록면허세는 자, 요거 중에서 부동산의 등기, 그 외의 등기 요거는 표준세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정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 중에서 부동산 등기 있죠.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고 부동산 외의 등기는 등기 또는 등록은 나머지는 다 일정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이제 등록면허세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고 나머지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등록면허세가 일정 세율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아주 일부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이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전체적인 요런 입장에서 이게 일정 세율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표준 세율이 있죠. 그게 등록 면허세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기 요 부분은 표준 세율이다. 그렇게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표준 세율이다. 이 말이 이제 실제로는 어떤 말이냐면 잠깐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62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세 세율이죠. 62페이지. 그죠? 62페이지가 취득세 세율인데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62페이지 표에 나오는 그 세율이 하나하나가 다 표준 세율입니다. 그 말은 하나하나 다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의 부연 설명이 뭐라 되냐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나오는 62페이지 보니까 1000분의 28, 1000분의 3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또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5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자, 85페이지 보시면은 등록 면허세의 세율이죠.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겁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85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부동산 등기의 표준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는 표준 세율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표준 세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6페이지 보십시오. 86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거기도 100분의 5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5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다 표준 세율입니다.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 1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1페이지는 재산세 세율입니다. 거기도 큰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표준 세율. 그러면 재산세도 표준 세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로 보시면은 100분의 5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 표준 세율이라는 말은 100분의 5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뭡니까? 표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 세율은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죠? 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런 표준 세율, 일정 세율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지방세에서. 국세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3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지방세의 징수 방법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인데, 특별징수는 국세에서 원천징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하고 보통징수하고. 그러면 신고납부는 말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징수는 고지를 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납부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은 신고납부고, 그죠?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도세징수의 위임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지방세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직접 징수하지 않고 어디에 위임한 데 있습니까? 시군, 그죠? 시군 또는 구청에,
그죠? 시군 후에 위임을 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념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 불복 절차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국세에서 앞에 다 설명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뭐 그런 게 몇 가지 특징적인 거겠죠. 그죠? 앞에 내용하고 좀 다른 거,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린트 나와드린 거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 1번 보시면,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 일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등기 등본에 의해서 증명되는 토지 A의 공매 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말 다 있습니까? 그죠? 이게 세법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책에 1번에 대한 요 설명이 지금 우리 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자, 뭐냐면 거기 문제에서 두 번째 줄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떤 부동산을 경매를 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강제 집행을 해서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도 안 낸 게 있고 또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 설정이 된 것도 있다 하면 세금이 우선되느냐 아니면 그런 뭡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피담보 채권이 우선되느냐 이제 그 중에서 어느 게 우선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책에 지금 설명이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조세와 피담보 채권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조세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말합니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 또는 뭐 저당권 뭐 질권, 뭐 양도담보,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권리가 설정된 이런 채권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아까 뭐랬습니다. 조세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서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원칙은 자, 그 문제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후에 뭐 법정기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경우에 자, 그러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세금의 기준입니다. 세금의 기준. 그러면 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설정한 날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런 것들을 설정한 날짜하고 세금의 법정 기일하고 두 개의 날짜를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날짜가 빠른 게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습니다. 전에 설정했죠.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하는 겁니까? 설정된 이 채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법정 기일 후에 설정한 경우에 그러면 법정기일 후에 설정을 했으면 어느 게 우선합니까? 세금이 우선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조세가 우선한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기일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요거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신고한 세금 신고일이고 그리고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뭡니까? 고지서 발급한 날, 그죠? 이런 날 이전에 설정을 했느냐, 아니면
이날 이후에 설정을 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우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다면, 예외가. 자, 이 예외는 뭐냐 하면, 이런 날짜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금이 우선합니다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우선하는 조세. 그래서 요걸 뭐 줄여가지고 당해세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당해세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이 세금이 우선합니다라는 게 이제 요게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요 세 가지 세금은 이전이냐 이후냐 설정을 언제 했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요게 우선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래서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요 네 가지는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세금이 우선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다시 1번 문제 보십시오. 자 1번 문제는 법정기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법정기일 전이죠.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뭐로 됐냐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하는 것은 그러면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보다도 더 우선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이런 거 설정 순서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항상 우선하는 거,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우선되는 여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요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게 1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다 항상 우선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그죠? 중간에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까지는 사실은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내용 설명이고 실제 문제는 맨 마지막에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되는 거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쉼표 앞에까지는 저당권이 우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요 문제가, 이자물만 하면 나옵니다.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요 부분에 설명이 빠져 있는데 이게 이자물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좀 한 번쯤 나올 만할 때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통 한 3년, 5년 뭐 이 정도 지나면은 한 번 나왔다가 한 3, 4년 지나면 또 한 번 나오고 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이걸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이거는 안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십시오. 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기억에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기억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본세를 감면하는 거와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가산세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라는 별개의 사유가 따로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신고라든지 기한 후 신고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6개월 안에 하면 뭐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거죠. 자, 니은에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니은도 맞죠? 그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이 말은 고지를 했는데 납부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죠? 100분의 3, 3%죠. 자, 그리고 디귿에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 중가산금 몇 개월입니까?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든 지방세도 똑같죠. 그죠? 자, 리얼해 보십시오. 체납된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세금 종류별로 이 말입니다. 각각 적용합니다. 리얼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네모 안에 네 가지는 다 맞는 겁니다. 몇 번입니까? 제가 왜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4번을 씁니다. 왜냐? 4개니까 4번.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그게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렇게 해서 4번을 쓰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출제할 때는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답을 다 가정을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기 1번을 일부러 0을 합니다. 일부러 0을. 그러면 보기 1번을 0개라고 하면 그러면 4번이 3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게 4개네 해서 착각을 해서 4번을 쓰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기 1번을 1개로 하죠. 보기 1번을 1개로 하면은 실수로 4번을 써도 맞게 됩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연결합니다. 일부러. 그게 그냥 1번을 연결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러 물어봅니다. 몇 번입니까? 제가 몇 개입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몇 번입니까? 물어봤죠. 근데 4번입니다. 답은. 아까 요 몇 번 계십니다. 그죠? 실제로 답을 쓸 때 그래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출제합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보면 그런 문제가 몇 개가 딱 보입니다. 제가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이제 실수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수로 틀려보면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걸 조심해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실수로 안 틀려보면 다음에는 실전에 가서 어이없이 실수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틀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지금은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도 틀려보고 저렇게 또 틀려보고 예를 들어서 몰라서 틀리는 거는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수로 틀리는 게 많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죠? 근데 그걸 실수를 많이 해서 이것도 틀려보고 그렇게 경험이 있어야만 그게 점점 뭡니까?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거를 실수를 보완을 해 나가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로 틀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실수로 틀린 그거를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실수로 틀렸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실수 안 하겠지라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수로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4번을 써서 틀리죠. 다음에 또 내주면 또 4번 씁니다. 실수로 틀리는 그 문제는 희한하게 똑같이 틀립니다.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다. 생각만 하면 넘어가죠. 그럼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자, 3번 보십시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자, 그러면 3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은 부가가세가 원칙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보십시오.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불구할 수 있는 몇 년간인가? 자, 그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이런 말 나오죠?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자, 5번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및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확정은 언제 됩니까? 신고하는 때. 그럼 1번 맞죠? 자, 2번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데 확정된다.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맞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데 확정이 됩니다.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확정이 된다. 3번도 그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달 며칠입니까?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둘 다 똑같죠. 그죠? 그리고 또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여기 원칙이죠.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에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4번은 양도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죠?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4번이 잘못됐죠. 자, 5번에 등록민허세는 등기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5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등기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십시오. 41페이지에 제2장에 취득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취득세 요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